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MR 원전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남들 다 아는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도적인 IT 리서치 및 자문회사 가트너라는 곳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거 알고 계신가요? 가트너의 반도체 산업 및 데이터 센터 전력 요구 사항을 전문으로 하는 부사장 겸 애널리스트 밥 존슨이 뭐라고 했냐면요. 2027년까지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40%가 전력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데이터 센터가 AI 최적화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이 연간 500테라와트시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2023년 대비 2.6배나 증가한 수치예요. 세계 최고 리서치 기관이 전력 공급 업체의 용량 확장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챗GPT 이미지 생성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자 샘 올트먼이 직접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즐기는 건 좋은데 GPU가 녹고 있다. 이미지 생성을 조금만 자제해달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CEO가 사용자들한테 좀 덜 써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27년까지 국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신청량이 7,343메가와트에 이를 거라고 해요. 그런데 공급 가능한 전력은 4,718메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약 36%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부족한 전력이 원전 2기에서 3기 분량이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고 한국만 보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에너지 투자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보니까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로봇도, 자율주행도, AI 산업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찾아낸 해법이 있어요.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것도 아무 원자력이 아니라 공장 옆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 바로 SMR이에요. 그리고 이 SMR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나라가 어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고 있어요. 마치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면 TSMC가 만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요, SMR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시작해서 왜 빅테크들이 여기에 미쳐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4곳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SMR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SMR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한지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들이 왜 터질 수밖에 없는지 보이실 거예요. 먼저 SMR부터 설명드릴게요.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원전인데요. 아, 그냥 원전을 작게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기존 대형 원전이 거대한 화력 발전소라면 SMR은 마치 아이언맨 가슴에 박혀있는 아크 원자로 같은 거예요. 하나의 캡슐 안에 원자로를 통째로 집어넣은 겁니다. 기존 대형 원전과 뭐가 다른지 3가지로 비교해 볼게요. 첫째, 크기와 건설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대형 원전 한 기는 보통 1000메가와트급 이상이고 건설하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려요. 부지도 엄청 넓어야 하고 건설 비용만 수조 원대가 들어갑니다. 웬만한 기업이나 지역에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런데 SMR은 출력이 300메가와트급 정도로 훨씬 작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모듈 형태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건설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대폭 줄어들어요. 지금 AI 기술은 6개월마다 바뀌는데 원전 짓는다고 1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SMR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둘째,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해서 반드시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했어요. 게다가 혹시 뭐를 사고 위험 때문에 도심이나 공장 근처에는 지을 엄두도 못 냈죠. 그런데 SMR은 다릅니다. 물 대신 헬륨 가스나 액체 금속을 냉각제로 써서 물이 없는 내륙 한가운데도 지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력이 필요한 곳에 바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공장 옆에, 필요한 곳 어디든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전기가 미친 듯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작은 발전소를 짓고 전선을 바로 꽂는 겁니다. 송전탑도 많이 필요 없고 전기가 이동하면서 사라지는 손실도 없어요. 셋째,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챗GPT가 지금은 밤이라서 답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쓰시겠어요? 절대 안 쓰죠. AI 데이터 센터는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태양광은 해가 안 뜨면 전기가 안 나와요.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멈춰버립니다. 자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가트너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밝혔어요.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은 전력 생산이 불가능한 기간이 존재해 항시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는 적합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수력, 화석연료, 원자력 발전소만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SMR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SMR 없이는 AI 시대 자체가 불가능해요. 반도체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져도, 로봇이 아무리 사람처럼 움직여도, 자동차가 아무리 혼자 잘 주행해도 SMR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SMR에 미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글입니다. 2024년 10월 14일 구글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미국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가 향후 가동하는 SMR의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가 가동할 6개에서 7개의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에요. 5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1메가와트로 테슬라의 전기차를 5대나 동시에 급속 충전할 수 있어요. 그것도 30분 만에 0%에서 80%까지 채울 수 있는 속도예요. 500메가와트면 2500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30분 만에 급속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구글도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급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마존입니다. 구글 발표 이틀 후인 10월 16일, 아마존이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아마존은 무려 3개의 SMR 프로젝트 계약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주의 도미니언 에너지와 계약을 맺고 기존 노스 애나 원전 부지 인근에 최소 300메가와트 규모의 SMR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워싱턴주의 에너지 노스웨스트와도 계약을 체결해서 4개의 SMR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원자로는 초기에 약 32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후에 총 용량을 960메가와트로 늘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6,800억이에요. 미국 CNBC는 아마존이 이들 세계 에너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향후 원전 전력 확보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셋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과감합니다. 2024년 9월 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겪었던 펜실베이니아의 3마일 아일랜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데이터 센터용으로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20년간 전력을 독점 공급받는 조건으로요. 한번 문 닫았던 원전을 다시 여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넷째, 오픈 AI와 샘 올트먼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 AI는 샘 올트먼 CEO가 직접 SMR 개발사 오클로의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하며 2027년 첫 SMR 가동을 목표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기존 전력망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AI 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자기들이 직접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기업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섰어요. 2024년 10월 16일 아마존이 발표한 당일에 미국 에너지부가 SMR 초기 배치에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빨리 지어라, 우리가 책임질게 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언론에서는 마치 젠슨 황이 한국한테 엄청난 선물을 준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국 본토에서는 가트너 보고서대로 2027년이면 데이터 센터 40%가 전력 부족을 겪을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더 팔고 싶어도 돌릴 전기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게 준 GPU 26만 장은 선물이 아니라 영업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반도체니 로봇이니 자율주행이니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AI 시대를 관통하는 건 에너지고 그 핵심인 ASMR에 이미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이 이미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미국의 블룸버그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시 원전 시대가 도래한다면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원전 기술을 갖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자체 원전 기술을 개발해 왔거든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일본을 10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술력은 약 9 정도 수준입니다. 세계 5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구 여러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패권 전쟁 중이잖아요. 유럽도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고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 원전을 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국, 러시아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 원전 산업이 어떻게 움직여졌냐면 정부가 주도하는 팀 코리아 모델이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전면에서 구조를 짜고 기업들은 그 밑에서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이었죠. 그때 대장주가 누구였었냐면 한전 기술이 무려 300% 이상, 한전 KPS가 400% 넘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팀 코리아 모델에서 종합 설계와 운영이라는 핵심 역할을 이 기업들이 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비욘드 팀 코리아예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사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젝트에 독립적으로 진입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정부가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이렇게 시켰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스스로 미국 회사 찾아가서 우리랑 같이 하자고 계약을 따내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건설의 원전 사업을 보면 팀 코리아로 하는 비중은 전체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 가까이는 웨스팅하우스, 폴텍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별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한전기술, 한전 KPS가 대장이었다면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새로운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원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ASMR 원전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원전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SMR이 뭔지, 기존 대형 원전과는 뭐가 다른지, 빅테크들의 움직임과 한국 기업들의 기회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의 강점은 뭘까요?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수행 능력입니다. 지금 원전의 핵심 과제는 기술이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반복됐던 공사 지연과 비용 초과가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렸거든요.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의 서던 컴퍼니가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데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고 30년 이상이 걸렸어요. 뉴스케일 파워는 유타주 SMR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비용이 예상의 2.6배나 뛰자
결국 2023년 11월에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한 대로 끝낼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강점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예상과 실제 가동 시점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예산 안에서 맞췄고요. 건설 단가도 비교해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저렴해 영국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심지어 원전 신흥 강국인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봐도 한국이 더 싸게 지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한국 기업이 만든다. 이 공식이 SMR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엔비디아 칩을 만들 때 SK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한 것처럼 미국이 SMR을 지을 때 한국의 주기 제조와 시공 능력이 필수라는 거예요. 미국 SMR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면 따낼수록 그 일감은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에게 넘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5년 만에 주가가 10배 폭등했던 전략과 동일합니다. 그럼 SMR 테마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트너가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2027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40%가 전력 부족을 겪는다고요. 이건 추측이 아니라 세계 최고 리서치 기관의 공식 발표예요. 둘째, 미국 빅테크와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SMR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 투자, 미국 에너지부 1조 원 이상 지원까지요. 이건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겠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셋째, 한국 기업들이 미국 ASMR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가 이미 완성됐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게 2024년, 2025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놓치면 10년 뒤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SMR 시장 폭발하면 어떤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 받을 것인가? 이제부터 SMR 생태계랑 직접 연결된 핵심 수혜주 4종목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면 누가 만들죠? 대만의 TSMC가 만들죠. SMR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X에너지가 설계를 하면 그 복잡한 원자로를 누가 만드느냐?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의 TSMC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SMR 주기를 제작할 수 있는 검증된 생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가 뭐냐고요? 원자로의 핵심 부품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거죠.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는데 그중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SMR 기업이 잘 되든 간에 결국 물건은 두산이 만들어야 해요.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공장이 없으면 꽝인데 그 공장 역할을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볼까요? 먼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예요. 약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기자재 공급권까지 확보했어요.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에서 SMR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에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달리고 있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 X에너지입니다. 아까 아마존이 6,800억 원을 투자한 그 회사 기억나시죠? 두산에너빌리티는 X에너지와도 주기 제작을 위한 협력을 완료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워싱턴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아마존과 X에너지가 한자리에 모여서 SMR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냐면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예요. 결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시장의 핵심 제조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기업입니다. 다만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이다 보니 주가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그거 아파트 짓는 건설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이 될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조지아주 원전 건설에 300억 달러 들고 30년 걸렸다고요. 지금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한 대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느냐라고요. 이 부분에서 현대건설이 압도적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해서 공기 지연 없이 비용 초과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이런 실적이 있는 기업이 전 세계 몇 개나 될까요? 현대건설은 지금 웨스팅하우스,
홀텍 같은 글로벌 원전 기업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북미, 유럽, 동남아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PBR이 고작 0.6배, PER이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2년 전에 조선주를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조선주도 처음에는 실적이 들쭉날쭉해서 시장에서 가치주 취급을 받았어요. PBR 0.5배도 안 됐죠. 근데 수주가 터지고 실적이 검증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장주 밸류를 받으면서 PER이 20배, 30배까지 올라갔잖아요. 현대건설도 올해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 최고 영업이익 수준을 이미 뛰어넘으면서 추가 성장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글로벌 원전 건설의 표준이 될 기업이 고작 PBR 0.6배라니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재평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세 번째 종목은 DLNC입니다. DLNC? 그것도 아파트 짓는 건설사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SMR의 핵심 파트너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DLNC는 아까 말씀드린 엑스에너지의 EPC 파트너입니다. EPC가 뭐냐면 설계, 조달, 시공을 다 담당한다는 의미예요. DLNC는 2023년에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2%를 확보했어요. 단순히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SMR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인 거죠. 아마존이 엑스에너지에 6,800억을 투자했잖아요. 엑스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초기 지분을 확보한 DLNC의 가치도 폭발적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DLNC를 매수한다는 건 간접적으로 아마존의 SMR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게다가 DLNC는 SMR의 핵심인 모듈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엑스에너지가 원자로 기술은 있지만 이걸 공장에서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플랜트 설계 능력은 부족했거든요. 그걸 DLNC가 해결해 준 겁니다. 동남아 시장 선점도 강점이에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엄청난 플랜트 공사 경험이 있어서 엑스에너지가 동남아에 진출할 때 DLNC를 데리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대장주예요. 네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예요. MMIS라고 하는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실시간으로 원자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MMIS 역할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계기판이랑 컴퓨터 시스템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기술이 국내에서 이 분야 독점 기업이에요. 신고리 3, 4호기, 신한울 1, 2호기, UAE 바라카 원전 등 국내 주요 원전에 들어간 MMIS가 전부 우리기술 제품입니다. SMR도 결국 원자로잖아요. 당연히 MMIS가 필요해요. 오히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더 정교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모듈화되어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니까요. 우리기술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SMR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SMR에 우리 기술의 MMIS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형 SMR을 수출할 때마다 우리 기술도 함께 수출되는 구조인 거죠. 강점은 진입 장벽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원전 MMIS는 안전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이 아니면 절대 쓸 수가 없거든요. 수십 년간의 실적이 있으니까 경쟁자가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상용화 시점 지연이에요. SMR이 아무리 좋아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지금 가장 앞서가는 뉴스케일 파워도 2030년이 목표예요.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는 유타주 프로젝트를 비용 급등으로 2023년에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둘째, 정책 변화예요. 원전은 정부 정책에 민감한 산업이에요. 미국도 행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한국은 더 불확실하죠. 셋째, 단기 변동성이에요. 지금 원전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SMR은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앞으로 최소 5년, 10년은 갈 장기 테마입니다. 가트너가 공식 발표한 대로 2027년이면 데이터 센터 40%가 전력 부족을 겪는 한 이 흐름은 멈추지 않아요.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보세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자, 지금까지 4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의 TSMC 핵심 제조사예요.
현대건설은 글로벌 원전 시공 표준, 저평가된 성장주예요. DLENC는 엑스에너지 EPC 파트너, 숨은 대장주예요. 우리 기술은 원전의 두뇌, MMIS 독점 기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AI 시대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반도체도 중요하고, 로봇도 중요하고, 자율주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근본은 바로 전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SMR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가트너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7년 AI 데이터 센터 40% 전력 부족이라고요. SMR 없이는 AI도 없어요. 둘째, 2024년, 2025년이 SMR 투자 원년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움직였어요. 지금이 투자의 황금 타이밍이에요. 셋째,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DLENC, 우리기술, 이 기업들이 핵심 수혜주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SMR 시장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가트너와 아마존, 메타 이런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SMR이 필요한 시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좀 더 넓혀서 SMR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AI 시대에 SMR이 필수인지, 기술적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더 폭발할지,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확신은 몇 배는 더 강해질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글로벌 빅테크들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보셨나요? 아마존이 한화로 6,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미국 본토 한가운데다 원자로를 지어버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구글은 어떻고요? 과거에 폐쇄됐던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다시 살려내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체르노빌급 대형 사고가 터졌던 지역 근처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왜 갑자기 원자력 발전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AI 때문이에요. 챗GPT 같은 AI 모델 딱 하나를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평범한 일반 가정 무려 2만 가구가 꼬박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AI 모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단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5년 안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만 8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0조 원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을 24시간 돌릴 전기를 대체 어디서 끌어오느냐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이요? 해가 지면 전기 생산이 중단됩니다. 풍력 발전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기가 멈춰 서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어떤가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해요.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는 순간 서버 전체가 다운되고 수천억 원어치 데이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하루 종일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칼을 빼들었어요. 아메리칸 뉴클리어 르네상스를 공식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투자 규모만 3천조예요. 여러분,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왜 이렇게 갑자기 원자력 발전에 조 단위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AI 혁명이 실패로 끝난다면 그 원인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일 것이다라고요. 실제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는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690% 폭등했어요. 1,000만 원 넣었으면 7천만 원이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SMR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2026년이 투자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가진 압도적인 기회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무려 7개 종목까지 싹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SMR 원전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SMR이 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지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들이 왜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원전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꼭 SMR이어야 할까요? 기존에 있던 큰 원전 그냥 더 지으면 안 되나요?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부르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존 대형 원전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에 발전소 세우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송전탑 통해서 아주 먼 곳까지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일단 땅이 엄청나게 넓어야 하고요. 공사 기간만 10년이 훌쩍 넘어가요. 비용은 또 어떻고요? 10조 원은 기본으로 깨집니다. 게다가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기를 보내다 보니 중간에 손실되는 전력도 상당해요. SMR은요, 작은 원전이에요. 비유하자면 커피숍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기존 대형 원전이 스타벅스 본사에 있는 거대한 로스팅 공장이라면요, SMR은 각 매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 콕콕 설치하는 거예요. 공장 바로 옆에도 설치하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도 설치하고 전력이 필요한 곳에 딱 맞춰서 넣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 바로 옆에 발전소를 놓는다. 크기가 작으니까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듈 원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존 대형 원전은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시공해야 하는데 SMR은 레고 조립하듯이 공장에서 만든 모듈을 가져다가 현장에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건설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어요. 비용 예측도 훨씬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나시죠? 대형 원전은 냉각 장치가 고장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ASMR은 자연순환 냉각 시스템이에요. 전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도 자동으로 안전하게 멈춰요. 물리 법칙 그 자체가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빅테크 기업들한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걸까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기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 SMR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 없이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너희들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국가 전력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력은 알아서 확보해라.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국가 전력 계획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빅테크들은 유럽 시장에도 서비스를 팔아야 합니다. 유럽은 탄소 국경세라는 걸 부과해요. 석탄 화력 발전으로 돌린 데이터 센터로 유럽에서 장사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돼요.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인 원전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SMR은 작고 빠르고 안전하며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붙일 수 있는 맞춤형 전력 솔루션입니다. AI 시대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한테 SMR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존 문제예요. 아마존이 괜히 엑스에너지의 5억 달러를 때려박은 게 아니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2024년부터 SMR 관련 계약을 싹 다 체결해 놨고요. 이게 2026년부터 실제 공사 단계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SMR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 걸까요? 왜 2026년이 투자 골든 타임인 걸까요? 첫째, 미국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SMR 건설 보조금으로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무한테나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1티어로 선정된 단 2팀에게만 집중적으로 몰아줍니다. 홀텍 인터내셔널과 테네시밸리 전력청이 각각 4억 달러씩 확보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정부가 진짜 될 놈한테만 베팅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기술 연구 단계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누가 더 빠르게 실제로 짓느냐의 실행력 전쟁입니다.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는 테네시밸리 전력청과 6기가와트 규모 SMR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면 미국 전체 원전 용량의 6%에 해당해요. 모듈 개수로 따지면 약 100개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SMR 계약이에요. 둘째, 2026년부터 실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양해각서 체결하고 지분 투자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2026년 상반기부터 뉴스케일 파워의 첫 SMR 호기 제작이 본격적으로 착수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 SMR 전용 생산 라인이 풀가동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양해각서 수준이 아닙니다. 구매 계약 완료됐고 지분 투자 완료됐어요. 돈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한국 정부도 규제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12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들 연말 파티하고 새해맞이 준비할 때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용히 원자로 시설 위치 관련 기준을 전면 개정해 버렸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기존에는 SMR도 대형 원전이랑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어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놓아야 하고 이격거리 다 지켜야 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못 짓잖아요. SMR의 최대 장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SMR은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 가까운 곳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들이 주문만 넣으면 바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 토대가 만들어진 지 이제 겨우 며칠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요. 2026년 1분기 안에 혁신형 SMR 실증 부지 선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실제로 땅을 고를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부가 부지를 언급하는 순간 관련 종목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 원전 회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SMR 150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요. 유럽연합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재분류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탈원전을 주장하던 유럽 국가들이 절박하게 원전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1조 원을 풀었고 빅테크들이 조 단위 투자를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규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2026년은 SMR이 종이 설계돼서 실제 현실로 건너오는 원년입니다. 증권가에서 2026년을 원전 르네상스 원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원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SMR 원전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의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원전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이 원전의 원년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나라가 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원전 용량 확대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만들 능력이 없어요. 왜냐고요? 미국은 원전을 너무 오랫동안 안 지었거든요.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 전 세계가 탈원전 기조로 10년 넘게 가면서 숙련된 인력이 전부 사라졌어요. 부품 공급망도 끊겼고요. 기자재 생산할 공장 자체가 부족해요. 설계 도면은 있는데 실제로 만들 곳이 없는 겁니다. 유럽도 상황이 비슷해요.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10년 동안 전무하다 보니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한국이랑 협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가치를 금값으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위치예요. 현재 전 세계 원전 기술 패권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미국, 유럽 진영, 그리고 중국, 러시아 진영. 미국과 유럽이 국가 안보가 걸린 원자력 발전을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맡길 리가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서방 진영이 신뢰할 수 있고 기술력도 검증됐고 심지어 가격까지 합리적인 유일한 대안은 어디일까요? 전 세계 통틀어 딱 한 나라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공기 준수 능력과 철저한 비용 관리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국가별 원전 건설 단가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영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발주처들이 지금 원전 사업자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약속한 일정과 예산 안에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독보적인 겁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2008년에서 2010년 원전 붐을 이끌었던 건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공기업들이었어요. 정부 주도형 팀 코리아 모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민간 대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 홀텍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시장을 주도하는 비욘드 팀 코리아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 변화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고 수주 실적에 따른 개별 기업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뜻이에요. 한미 양국이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위해 7,500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 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자금이 들어가니까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가 IRA 법안 덕분에 관련 종목들이 1000%에서 3000% 급등했던 것처럼 원전 기업들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적 반영 구간에 진입하면 주가가 현재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 엄청난 돈을 가져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전 산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째,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다 해내는 EPC 기업. 둘째, 핵심 부품과 장비를 만드는 기자재 기업. 셋째, 원전의 두뇌와 신경계를 책임지는 기업.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핵심 수혜주들을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EPC 핵심 수혜주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건설하면 뭐 떠올려요? 아파트 짓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일반 대중들의 착각이고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원전 건설 실적 1위 기업이에요.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대건설만큼 원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단순하게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EPC, 즉 설계, 조달, 시공 역량을 전부 다 갖춘 회사예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왜 현대건설에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미친 듯한 실행 능력 때문입니다. 설계도는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예산으로 실제로 완성시킬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현대건설이 유일합니다. 구체적인 수주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현대건설은 홀텍 인터내셔널과 SMR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텍이 바로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4억 달러 보조금을 받아낸 그 기업이에요. 홀텍은 세계 최초로 1.6기가와트 규모 페르미, 원전 재가동과 SMR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여기서 EPC 역할을 현대건설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전문 회사 페르미 아메리카와 함께 총 11기가와트 규모 복합 에너지 프로젝트도 공동 추진 중이에요. 이 중 4기가와트 대형 원전 사기의 기본 설계 계약을 벌써 따냈습니다. 미국은 대형 원전 기술의 본고장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형 원전 설계 계약을 따낸 해외 기업은 현대건설이 사상 최초예요. 동유럽 시장에서도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조원대 EPC 계약을 확보했고 홀텍이 헝가리, 폴란드 시장에 진출하면 현대건설도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밸류에이션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가 PBR 6배를 넘어선 상황인데 현대건설은 2배도 안 돼요. 건설업이라는 낡은 이미지에 갇혀서 역대급으로 저평가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세계 넘버원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가 어떤 회사냐면요. 전 세계 SMR 기업들 중에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표준 설계 승인을 받은 유일무이한 기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 정부가 이 설계 그대로 지어도 문제없다고 공식 승인 도장을 찍어준 유일한 SMR이에요.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의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독점 시공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 말고도 히타치 등 5개 이상 기업들과 SMR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느 SMR 기술이 시장 주도권을 잡든 삼성물산은 무조건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현대건설이 홀텍과 웨스팅하우스 라인이라면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 라인이에요. 두 기업 모두 글로벌 SMR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PC 기업들이 수주를 따오면 그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바로 기자재 기업들로 흘러갑니다. 원전은 일반 부품을 쓸 수가 없어요. 방사능 환경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보통 센서요. 방사능에 노출되면 바로 망가져요. 일반 배전반은요. 안전인증 없으면 납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전 기자재는 제작 가능한 회사가 극히 제한돼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누가 승자가 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이기든 홀텍이 이기든 웨스팅하우스가 프로젝트를 따내든 어느 진영이 승리하든 기자재는 동일하게 필요해요. 고속도로 요금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차량이 통과하든 요금소는 통행료를 받잖아요. SMR 시장이 성장하면 기자재 업체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기자재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좋다는 거 누가 몰라요? 뉴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미국 테네시밸리 전력청에 6기가와트 규모 공급 협약을 체결했어요.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 SMR 주기기 독점 공급사로도 선정됐고요. 주기기가 뭐냐면요. 원전의 심장이에요. 증기 발생기, 원자로, 압력용기, 가압기 이런 핵심 장비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점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 6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어요. SMR 계약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2026년 상반기부터 창원 공장 SMR 전용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실제 매출 인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2배, 3배 추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이 벌어들이는 11조 원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삼성전자 주가 오를 때 소부장 기업들이 10배씩 뛰었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기자재 종목 BHI입니다. BHI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열교환기를 제작해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고 전달하는 핵심 장비예요. 비유하자면 원전의 냉각 시스템입니다. SMR은 크기가 작잖아요. 작아지면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요. 열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좁은 공간에서 열을 효율적으로 빼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를 만들면 열 관리 장비는 BHI가 공급할 확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요. 이게 추측이 아니에요. BHI는 웨스팅하우스와 협업한 경험이 이미 있어요. 미국 보글 원전, 서머 원전에 기자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거든요. BOP라고 부르는 보조 기계 시장도 눈여겨봐야 해요. 주기기 외 나머지 전체가 BOP인데 전체 사업비의 20에서 30%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BOP는 SMR 모델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필요해요. 2025년 3분기 말 기준 수주 장호가 약 2조 2천억 원이고 이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기자재 종목 태웅입니다. 태웅은 단조 작업을 해요. 단조가 뭐냐고요? 쇠를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서 형태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비유하자면 철의 대장장입니다. 원전 기자재는 내구성이 생명이에요. 방사능 환경을 견뎌야 하니까 주조품보다 단조품이 훨씬 많이 사용돼요. 단조품이 강도가 더 높거든요. 문제는 초대형 단조 설비를 보유한 회사가 전 세계 손에 꼽아요. 거기에다 레퍼런스까지 갖춰야 돼요. 우리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라는 실적 증명이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가 극소수입니다. 2024년에 미국 홀텍으로부터 캐스크 단조품 50세트를 수주했어요. 캐스크가 뭐냐면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용기예요. 방사성 폐기물을 담는 특수통인데 이거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태웅기 생산하는 단조품은 원전, SMR, 풍력 발전, 우주항공 모든 메가 트렌드에서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하청업체가 값보다 강한 구조예요. 대체 가능한 곳이 거의 없으니까요. 자, 이제 원전의 두뇌와 신경망을 담당하는 기업들 차례입니다. 원전이 작동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내부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제어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MMIS 계측 제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원전의 두뇌예요. 사람으로 치면 뇌와 신경계통이에요. 손이 뜨거운 물체를 만지면 뇌가 즉시 손을 떼라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원전도 동일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수를 더 투입해. 압력이 높아지면 밸브를 열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게 MMIS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종목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이 어떤 회사냐면요. 국내에서 MMIS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우리기술이 유일합니다. 완전 독점이에요.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대한민국에서 건설되는 모든 원전의 MMIS는 우리 기술이 공급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 4, 5호기에도 총 600억 원 넘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기술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2024년 5월에 ISMR 기술 개발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고 SMR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는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SMR의 핵심 두뇌를 우리 기술이 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향후 해외 수출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와 69억 원 규모 SMR용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도 맺었어요. 금액이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점일 뿐입니다. SMR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수백억, 수천억 원대 수주로 연결될 첫 발주예요. 우리 기술의 핵심 강점이 뭐냐면요. 새로운 원전이 건설되면 MMIS가 필요하고 기존 원전이 노후화되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어느 경우든 우리 기술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국내 독점 사업자니까요. 두 번째 종목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은 원전 정비 전문 회사예요. 현재 국내 원전 24곳에서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원전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원전 해체 시장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원전들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총 588개의 원전이 영구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전 해체 비용이 기당 평균 1조 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의 600조 원 규모 시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2025년 고리 1호기 해체가 최종 승인됐어요.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 해체 프로젝트입니다. 월성 1호기도 곧 해체 결정이 날 예정이고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1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계획이에요. 우진엔텍은 정부 주관 원전 해체 기술 개발 국책 과제 2건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국내 유일의 방사선 영상화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시각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원전을 해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부분이 오염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방사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필수입니다. 우진엔텍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원전이 가동되면 정비 매출이 발생하고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해체 매출이 발생해요. 어느 쪽으로 가든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가 있어요. 원전 건설은 정부 승인이 필수고 온갖 규제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프로젝트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해요. 다만 현재 미국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고 2026년부터 본격 착공 단계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됐고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국면이에요. 둘째, 기술 경쟁 리스크가 있어요. 중국이 SMR 시장에 저가 공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국가 안보 영역이에요. 미국과 유럽이 중국 기술을 절대로 채택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셋째, 단기 변동성이 있어요.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SMR은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앞으로 최소 5년, 10년은 지속될 장기 메가 트렌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 2030년대는 SMR의 시대가 될 거예요. 이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 기자재 제조사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잡으세요. 이 회사는 SMR 개발 진행 상황을 가늠하게 해주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EPC 종목을 추가하세요. 이 기업들은 실제 수주 발표가 나오는 순간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BHI나 태움 같은 중소형 기자재 종목도 섞으세요. 이런 기업들은 대형주 대비 변동성이 크지만 수주 공시시 급등 여력이 훨씬 높아요. 우리 기술이나 우진엔텍 같은 계측 제어, 해체 전문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좋습니다. 이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의 필수 업체이면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EPC와 기자재, 계측 제어 종목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종목을 무려 7개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의리지만 값보다 강한 구조예요.
SMR 시장이 커지면 이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SMR 시장의 강력한 상승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원전 4배 확대를 선언했고 빅테크들이 SMR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한국은 규제까지 완전히 풀었습니다. 2026년은 SMR이 종이위 계획에서 실제 현실로 건너오는 원년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답이 보입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바뀌었고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뛰어들 때 여러분은 이미 자리 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SMR 시장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협력사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큰 그림을 보려면 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 SK, LG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노리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SMR 시장의 전체 판도와 대형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숨겨진 진짜 수혜주까지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내용과 연결하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경쟁사? 규제? 아니에요. 바로 블랙아웃, 정전 사태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 구글 데이터 센터 하나가 단 30분 전기가 끊겼는데 손실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수백억이 날아갔어요. 30분 만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애플, 메타, 테슬라,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LG, SK까지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전부 한 가지 문제로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25년에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니.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최근에 아마존이 펜실베이니아주에 데이터 센터 지으려다가 취소당한 거 아세요? 이유가 뭐였냐? 주정부가 전력 공급을 못 해준대요. 돈은 넘쳐나는데 전기를 못 구해서 공장을 못 짓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찾아낸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SMR, 소형 모듈식 원자로입니다. SMR이라는 단어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원전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누가 돈을 벌 건지, 지금 왜 투자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오픈AI 샘 올트먼이 투자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챗GPT5를 만들려면 지금보다 전력 소비가 100배는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기를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AI 개발의 최대 병목이 기술이 아니라 전기라는 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기가 팩토리 증설하려다가 전력 부족으로 일정이 2년이나 밀렸어요. 로봇 만들 공장은 다 지었는데 전기를 못 끌어와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SMR 없이는 AI 시대가 안 온다.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져도,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자율주행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전기가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SMR이 왜 필수인지부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내 관련 수혜주 2종목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SMR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재생에너지로는 한계에 부딪혔는지요.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 여기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올해 초에 메타가 발표한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메타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비량이 작년 대비 60% 증가했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내년엔 이게 2배로 뛸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기 수요가 공급 속도를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전력망 운영사들이 비상회의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왜냐? 감당이 안 되니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아예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시켰어요. 전력 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니까 주정부가 데이터 센터들한테 전기 사용 줄여달라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가 마비되는 거죠. 넷플릭스가 끊기고 클라우드가 다운되고
그럼 기업들 업무가 전부 스톱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어떨까요? 구글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구글이 몇 년 전부터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 이렇게 홍보했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조용히 발표한 게 있어요. AI 서비스 확대하려면 재생에너지만으론 부족하다. 안정적인 기저전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베끼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양광은 밤에 안 되고 풍력은 바람 안 불면 안 되고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1초도 멈출 수 없어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해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측 불가능이에요. 해가 쨍쨍하면 태양광이 넘쳐나는데 비 오면 뚝 떨어져요.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날씨 봐가면서 돌릴 수 없잖아요. 오늘 흐리니까 챗GPT 서비스 중단합니다. 이럴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내린 결론이 뭐냐? 원자력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발표한 거 보면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오래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멈춰있던 원전을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전부 자기네 데이터 센터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더 적극적이에요. 엑스에너지라는 SMR 회사에 5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우리가 직접 전기를 만들겠다 선언한 거죠. 구글도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회사랑 전력 구매 계약 맺었고요. 빅테크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SMR로요. 왜냐?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LG, SK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전부 전기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원전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전력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내가 뭘 사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SMR이 왜 유일한 답인지, 기존 에너지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여기서 돈 벌 기업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SMR이 기존 원전과 뭐가 다를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위치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기존 대형 원전은 뭐가 필요했죠? 바닷물이요. 냉각수로 써야 하니까 무조건 해안가에 지어야 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서울까지 끌고 오려면 송전탑을 수백 개 세워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전기 손실도 엄청나고요. 근데 SMR은 완전히 달라요.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서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전기 만드는 곳이랑 쓰는 곳이 붙어 있으니 송전 손실이 거의 제로예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시겠죠? 둘째, 날씨 걱정이 없어요. 얼마 전에 유럽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겨울에 바람이 안 불었대요. 풍력 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이랑 영국이 난리가 났죠. 전기료가 폭등했어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예측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SMR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1년 내내 똑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요. 안정성이 핵심인 거죠. 셋째, 속도가 빨라요. 기존 원전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평균 15년이에요. 계획 세우고 인허가 받고 공사하고 시험 가동하고 세월 다 가요. 근데 지금 AI 기술은 6개월마다 바뀌는데 15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SMR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공장에서 모듈을 전부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돼요. 공장 제작 방식이에요. 건설 기간이 3에서 5년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모듈을 하나 더 가져다 붙이면 돼요. 레고처럼요. 확장성까지 갖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왜 진작 안 만들었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경제성 문제였어요. 초기 모델들은 발전 단가가 비쌌어요. 대형 원전보다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 기업들이 좋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 하면서 주저했던 거예요. 둘째, 규제 문제였어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당연하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근데 SMR은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검증 자료가 부족하니 인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고 있어요. 첫째, 양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표준 설계를 확정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둘째, 미국 정부가 전폭 지원하기로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원자력에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했고요. 현재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지만 이 기조는 안 바뀔 거예요. 왜냐?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력이 필수니까요. 국가가 나서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원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SMR 원전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원전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SMR이 왜 필수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왜 지금 당장 이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나서 SMR 상용화가 시작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디인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이게 키워드예요. SMR은 지금이 황금 타이밍이에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SMR 수주 경쟁이 시작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선언했어요. 2028년까지 SMR로 전력 공급받는 데이터 센터 3곳 가동한다. 아마존도 발표했죠. 엑스에너지랑 계약 맺고 SMR 개발한다. 실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먼저 반영해요. 실제로 SMR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때 사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야 돼요. 여기서 핵심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기업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런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 회사들 아직 적자예요.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실제로 만들어요? 한국이 만들어요. 원자로 핵심 부품인 원자로 용기 이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한국, 일본, 프랑스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격 경쟁력 1위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뉴스케일 파워랑 엑스에너지 둘 다 파트너 맺었어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든다. 이 공식은 반도체랑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칩 설계하면 SK하이닉스가 HBM 만들어주잖아요. SMR도 똑같이 돌아가요. 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원전 설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중요한 건요. SMR 시대의 유일무이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SMR용 원자로 용기를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회사가 두산밖에 없어요. 일본 원전 사고 이후로 투자 안 했어요. 프랑스 설비 노후화됐어요. 한국만 최신 설비를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 수주 따내면 그 일감이 고스란히 두산으로 와요. 엑스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두산이 올해 발표한 거 보면 SMR 관련 잠재 수주액이 10조 원이 넘어요. 10조예요. 이게 앞으로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두산이 단순히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까지 장기 계약을 맺어요. 원전은 한 번 지으면 60년 돌아가거든요. 그 60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독 모델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DLENC입니다. DLENC? 건설사 아니야? 맞아요, 건설사예요. 근데 왜 SMR이랑 관련이 있냐? 이 회사가 엑스에너지의 초기 투자자거든요. 남들이 SMR 그게 돼? 할 때 DLENC는 $2,000만 투자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돈만 넣은 게 아니라
건설 파트너로 들어간 거예요. SMR은 결국 발전소잖아요. 누가 지어요? 건설사가 짓죠. DLNC가 X에너지랑 같이 개발한 게 뭐냐면 모듈형 건설 공법이에요.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 이게 되면 건설 기간이 확 줄고 비용도 확 줄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이 X에너지에 5억 달러 투자했죠. X에너지 가치가 올라가면 초기 투자자인 DLNC 지분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실제 SMR 짓는 공사도 DLNC가 따낼 확률이 높고요. 지분 투자 수익 플러스 건설 수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냐? 건설 경기 안 좋다고 바닥이에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두산에너빌리티, DLNC 두 회사 공통점이 뭐예요? 미국 SMR 기업들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실제 매출이 나올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안 받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벌써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선점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두 종목 무작정 올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SMR 관련 종목들, 원전 관련 종목들 여러 개 있어요. 분산하세요. 그리고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세요. SMR 시장은 1, 2년으론 안 끝나요. 10년, 20년간은 슈퍼사이클이에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고 조정 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세요. 지금까지 긴 얘기 했는데 핵심만 딱 3가지로 압축해 드릴게요. 첫째, SMR은 AI 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SMR 없으면 AI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반도체 만들어도, 아무리 똑똑한 로봇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빅테크들이 왜 수조 원씩 쏟아붓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요. 둘째, 2026년부터 본격적인 수주 경쟁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예요. 설계 확정하고 인허가 받고 파트너 찾고 있는 시기죠. 근데 내년부터는 실제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공사 시작하고 돈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식은 미래를 선반영한다고 했죠. 실제로 SMR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천장이에요.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셋째,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공식.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반도체 봤죠? 엔비디아가 설계하면 TSMC가 만들고 SK하이닉스가 HBM 만들어주죠. SMR도 똑같아요. 뉴스케일 파워, X에너지가 설계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 만들어요. DLNC가 발전소 지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도 못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한 두 종목, 두산에너빌리티랑 DLNC, 이 두 회사 꼭 기억하세요. 미국 SMR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두 회사 매출도 같이 커져요. 낙수 효과가 확실한 구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SMR이 뭔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